조선시대의 궁궐은 흔히 화려한 복식의 왕실 가족과 기품 있는 상궁, 나인들의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록 뒤에는 이름도 성도 없이 평생을 중노동에 시달리며 궁궐의 하부 구조를 지탱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수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숙빈 최씨처럼 왕의 승은을 입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낭만적인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무수리들의 삶은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명부 밖의 존재,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 무수리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 몽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로는 물수, 수, 줄사, 사를 써서 수사 혹은 수살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직역하면 물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평생의 업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 궁궐의 여인 체계는 엄격했습니다. 중정과 후궁 아래로 정오품 상궁부터 종구품 주변궁에 이르기까지 내명부라는 국가 공식 직제 안에 포함된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품계에 따라 녹봉을 받고 국가 기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수리는 이 체계의 완전히 밖에 존재했습니다. 직함도 승급 경로도 없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명부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힘 좋고 건강한 천민이나 노비 출신의 여성들 중에서 차출된 이름 없는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무수리의 하루는 왕과 왕비가 깨어나기 훨씬 전인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이들이 일찍 일어나야 했던 이유는 단순하고도 엄격했습니다. 상전들이 눈을 떴을 때 방은 따뜻해야 하고 세숫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처소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노동은 물 깃기였습니다. 조선 궁궐의 정각 안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무수리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먼 곳에 있는 우물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물동이 하나의 무게는 약 20kg. 이를 머리에 이고 미끄러운 돌바닥을 걸어 각 처소로 배달했습니다. 경복궁에만 7,000칸이 넘는 정각이 있었고 왕실 가족부터 수많은 나인이 쓸 물을 채우기 위해 무수리들은 해가 뜨기 전까지 수십 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바닥에서 물을 쏟거나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하면 자신의 몸보다 물을 준비하지 못한 죄에 대해 가혹한 문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깃기가 끝나면 아궁이 불때기가 이어집니다. 온돌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살피는 일은 보기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연기가 역류의 눈과 목을 따갑게 찌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얼굴은 항상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아궁이 열기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무거운 땔감을 직접 날라와 불을 지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들의 생리 현상을 뒤처리하는 것도 무수리의 몫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중 화장실인 측간을 이용하지 않고 메와틀리라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변기가 비단으로 덮여 있고 이름이 우아하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까지 우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용물을 마치면 이를 운반하는 것까지는 나인의 역할이었지만 그 오물을 비우고 구리 용기를 씻어내며 주변을 청소하는 최종 단계는 모두 무수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위생 장갑 하나 없던 시절 그들은 맨손으로 왕의 배설물을 닦아내고 용기를 소독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궁궐 내 수백 명이 사용하는 수십 칸의 측간,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물을 퍼내는 작업 역시 그들의 담당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청결함은 무수리들의 오물 묻은 손끝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세탁을 전담하는 세답방은 무수리들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왕실의 의복은 계절별, 유래별로 수없이 많았고 그 소재 또한 다루기 까다로운 비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빨래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물을 깃는 것부터 시작해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를 빨고 헹구고 다듬이질하고 다시 다리는 과정에서 무수리들의 관절은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의 화려한 비단옷이 빛날수록 그 옷을 빤 무수리들의 손은 거칠고 짓물러 갔습니다. 무수리들에게는 퇴근이나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태종 시대 초기에는 출퇴근을 하기도 했으나 궁궐 기밀 유지를 위해 결국 궁 안에 상주하는 수사관이라는 좁고 열악한 숙소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상전인 나인이 늦게 자면 무수리도 밤늦게까지 대기해야 했으며 아파서 드러눕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을 못할 정도로 병이 들면 국가에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궁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사실상의 해고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법의 적용이었습니다. 무수리가 궁궐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형조가 개입해 60대에 매를 치고 피부를 인두로 찢어 죄명을 새기는 자자, 낙인, 형벌을 가했습니다. 낙인이 찍힌 여인이 궁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조선 조정은 궁 안에 낮은 신분 여인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무수리들을 대거 출궁시켰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는 재물이나 액바지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숨소리까지 기록할 만큼 철저한 사료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방을 데우고 물을 떠오고 대소변을 치웠던 수만 명 무수리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공기에게 감사하는 이가 없듯 누구도 그들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수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완성 때문입니다. 지배층의 화려한 기록만이 역사가 아니라 그 화려함을 위해 밑바닥에서 피땀 흘린 이름 없는 민초들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 이름 없이 사라진 무수리들. 그들이 머리에 이었던 것은 물동이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무게였습니다.